자, 이게 문제 한번 잠깐 보면은 8페이지 보시면 헌법 분류. 1번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관습헌법이 인정되는구나. 서울이 수도라는 거 있죠? 서울이 수도이다. 이게 관습헌법이라는 게 헌재 판례예요. 관습헌법은 근데 성문헌법과 동일한 요를 가져요. 헌재 판례에 따르면 이게 너는 동일한 효력이라는 거예요. 같다는 게 아니라 동일한 효력, 효력적으로 효력상은 동일해 양자가. 이게 헌법이야. 뭐도? 서울이 수도라는 것도.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헌법 조항은 없지만 관습헌법으로 자리 잡아서 효력상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져요. 동등한. 그래서 성문헌법의 개정은 어떻게 확정짓냐면 헌법 130조 2항과 3항을 결합해서 국민투표로 확정을 줘요. 이것을 개정. 이것을 개정 뭐라는 거예요? 130조. 헌법 130조 국민투표야. 기본권이죠, 이게? 기본권. 헌법상 권리를 가리켜 기본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헌법상 권리를 가리켜 기본권이라고 한다. 기본권이다. 그렇죠? 헌법상 권리. 그래서 헌법 개정 뭐라는 거예요? 국민투표로 하죠. 헌법 개정 뭐라고? 국민투표를 하는데 130조예요. 그럼 이것도 관습헌법의 개정도 130조의 국민투표권이. 근데 이것을 법률로 한 거야. 신행정수도법. 이거는 법률이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수도를 이전하는 법이에요.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법인데 이거는 법률이죠. 근데 이건 헌법이야. 헌법 개정 뭐로 한다고요? 130조의 국민투표로. 그런데 이게 130조의 국민투표를 안 거쳤어. 그래서 이것은 수도 이전법은 국민투표권 침해라 해서 유언이 나와요. 그래서 수도 이전이 좌절됐죠. 이런 논리죠. 자, 그래서 이제 관습헌법이 우리나라에서 성문헌법 국가지면 인정될 수 있느냐? 1번 지문. 인정될 수 있다. 응? 자, 추가 논점.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성문헌법의 개정 뭐로 한다? 130조의 국민투표로 한다. 국민투표권은 기본권이다. 그럼 이것도 뭐로 한다? 관습헌법의 변경도 130조의 국민투표로 한다. 근데 신행정수도법은 법률이다. 근데 이거는 국민투표를 안 거쳤죠? 그래서 헌법 130조의 국민투표 침해라고 해서 신행정수도법의 유언이 나와요. 그래서 수도 이전이 우리나라에서 좌절되게 되죠. 좌절됐죠. 응? 그 얘기입니다. 1번 얘기. 관습헌법 인정될 수 있다. 자, 경성헌법은 일반 법률보다 개정 난이도가 어려운 경우죠. 연성은 비슷한 거고. 쉽다. 연성은 개정이 쉽다. 경성은 개정이 어렵다.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것도. 지금 이런 개념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느낌만 있으면 돼. 경성이 어렵다는 거 아니겠죠? 연성은 쉽다는 거겠죠? 이 정도 느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정확한 법적인 개념을 알려면 너무 공부를 오래 해야 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경성헌법은 개정 절차에서 국민투표를 필수 요구를 한다. 필수적인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투표를 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는 하는데 독일은 안 해요. 독일도 경성헌법인데 독일은 안 하죠. 미국도 경성헌법인데 국민투표가 없어요. 그래서 경성헌법에서 국민투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X는 거예요. 필수. 필수는 아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됐고 4번은 합헌적 법률의 해석은 마지막 사법 소극주의. 사법부가 소극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국회라든지 대통령에 대해서 존중. 사법부가 가급적 얘네가 한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 존중. 사법 소극주의. 적극주의는 통제. 야, 너 똑바로 안 할래? 통제. 위헌. 탄핵. 이런 적극주의야. 탄핵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야, 양식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5조에 대해서 위헌 결정 적극적으로 때리고 이런 거 사법 적극주의.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게. 얘네들의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사법 적극주의. 가급적이면 존중하고 그래 니네들 뜻대로 하세요. 사법 소극주의. 합헌적 법률의 해석은 유연적인 부분이 있는 법률도 가급적이면 합헌으로 결정한다. 합헌으로 해석한다. 라는 것이 합헌적 법률의 해석이에요. A라는 법이 있어. 해석이 두 가지야. 1, 2. 이 법률에 대한 해석. 이 법률의 해석이 1, 2다이겠죠. 이건 헌법이야. 헌법에서 허용하는 건 1만 허용하고 2는 허용하지 않아요. 1만 허용하고 2는 허용하지 않는다. 헌법은. 근데 이 법률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이 법률은 1, 2로 해석이 된다.
근데 헌법은 1만 허용을 해요. 이때 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2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안 좋지. 헌법에 부합되는 해석을 해야지. 그래서 1로 해석해야 한다. 이 법률이 합헌적인 부분도 있고 유언적인 부분도 있어. 이때 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한다? 헌법에 부합되도록 1로 해석한다. 이걸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고 해. 합헌적 법률 해석. 어렵지 않아. 그냥 말 그대로야. 이걸 법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봐봐. 용어 봐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죠? 합헌적 법률 해석. 봐봐. 합헌적. 헌법에 부합되도록 법률을 해석하자. 합헌적 법률 해석. 단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합헌적 법, 단어 안에 다 있는 거잖아. 뭐 공부를 해. 헌법에 합치되도록 법률을 해석한다. 헌법에 합치되도록 이 법률을 1로 해석한다.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이야. 그래서 법률 해석을 존속시켜주죠. 그래서 입법부에 대한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 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어? 그래서 제일 밑에 사법 소극주의다. 동그라미 말면 돼요. 합헌적 법률 해석, 사법적 소극주의다. 적국주의 X, 소극주의 0이죠. 그 다음 또 하나 동그라미 친다라면 법률 해석 기준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많이 내는데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 해석의 지침이다.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해요.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 해석의 지침이다. 넌센스지. 뭐라고 돼 있어 지금? 합헌적 무슨 해석이에요? 법률 해석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 해석의 지침이 아니라 법률을 해석할 때 지침이죠. 법률을 해석할 때 헌법에 부합되도록 법률을 해석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 해석의 지침이지 헌법 해석 지침이 아니지. 자, 그래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일 밑에 사법 적국주의 X, 소극주의 0. 헌법 해석의 지침 X, 법률 해석의 기술 또는 지침 0. 그렇죠? 이게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응? 야,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뭐 지금 와서 뭐 체계적으로 공부하다가 큰일 난다. 너무 체계적으로 하지 말고. 근데 나올 만한 포인트는 정확하게 한다. 나올 만한 포인트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답을 못 해요. 응? 자, 이거 기억하시고 법률 재개정 1번. 성문헌법에 있으면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겠죠. 성문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는 것을 헌법 개정이라고 하죠. 두 번째,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과 반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공고 절차를 거쳐 국회 의결한 후 30일 국민들이 회부하고 성호권자 과반수 찬성. X죠. 그렇죠? 이게 X야. 그렇죠? 이게 X. 성호권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이거 하나 봐보세요. 자, 128조에서 130조는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자, 법정 보겠습니다. 헌법정. 헌법정 봐보세요. 128조. 자, 128조 1항. 대통령, 국회 제적과 반수. 그러니까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죠. 헌법 개정 누가 발의하는 거예요? 대통령, 국회 제적과 반수가 발의하죠. 야, 이거 대립되는 게 이제 국민 발안이라고 하죠. 국민들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걸 국민 발안이라고 하죠. 지금은 없죠. 근데 이게 연역도 많이 물어보는데 제2차 개정헌법, 제6차 개정헌법. 제2차는 1954년 헌법, 제6차는 1969년 헌법. 출제자들이 이걸 몇 차 개정헌법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몇 년도 헌법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친절하게 다 써주는 것도 있고 가로치고 1954년 헌법, 가로치고 1969년 헌법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뭐 다 외워야지. 자, 2차 개정헌법은 1954년 헌법, 그 다음에 6차는 1969년 헌법이에요. 까지는 있었어, 국민 발안은. 지금은 없다는 거죠. 현행에는 있어 없어요? 현행에는 없다. 뭐가? 국민 발안.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없어요? 어? 국민 발안은 지금 없다. 몇 차부터 몇 차까지 있었어요? 2차부터 6차. 대통령이 발의하는 거 있죠? 대통령이 우리 헌법에서 계속 제한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틀긴 해요. 대통령은 제3공헌법 에는 발의권이 없었어. 이게 없어. 이 조항이 없었다면 이게. 얘는 없었어. 상호헌법은 5차, 6차예요. 5차, 6차 개정법을 가리켜요. 5차 개정법은 1962년, 그 다음에 6차 개정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69년. 헌법에는 대통령이 발의권이 없었어. 근데 이걸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 내 길은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에서 계속 헌법 개정 발의권, 제한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틀리네요. 언제가 제외되죠? 제3호헌법은 제외된다. 제3호헌법에서는 128조 1항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거야. 128조 1항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국회가 제안할 수 있었겠죠. 누구랑? 국민 발의. 왜? 2차부터 6차. 2차부터 6차. 이거 외우셔야 돼. 2차부터 6차. 국민 발의. 헌법 개정 국민 발의 몇 차에? 2차부터 6차. 지금은 없고. 대통령은 제한권은 언제 없었느냐? 제5차, 6차. 상호헌법 때는 없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 2항. 대통령 임기 연장 중임 변경 조항은 누구한테? 제한 당시 대통령한테는 효력이 없다고 했죠. 제한 당시 대통령. 헌법 70조를 찾아보세요. 70조를 보시면은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 중임 불가 이렇게 돼 있죠. 5년 중임 불가죠. 지금 70조. 이 70조에 대한 얘기야. 128조 2항은요. 5년 중임 불가죠. 지금 현재는 5년 중임 불가. 문제 내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조항의 의미가 뭐냐. 70조와 관련해서 이 조항의 의미가 뭐냐를 출제하죠. 자, 이걸 개정할 수 없느냐를 출제를 해요. 이 조항의 의미가 이 조항을 개정할 수 없다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잘 읽어보면. 개정할 수 있다는 게 깔려있는 게 잘 본 거죠. 어?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요새 많이 논의되듯이 4년 중임 허용. 이런 식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가 있어요. 이 개정이 가능하냐? 첫 번째 쟁점이 이 개정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가능하다. 4년 중임 허용으로 개정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의미가 뭐냐? 개정이 됐다 이렇게. 두 번째, 만약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이렇게 개정이 됐다가 이렇게 4년 중임 허용으로 개정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뭐하냐? 제한 당시 대통령에 한해서는 이 개정된 조문에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이렇게 개정됐어요. 가정해보죠. 이렇게 개정됐어. 올해 연말에 개정됐어. 개정됐어. 그럼 문재인 대통령 다음 대선에는 이게 적용이 되느냐? 안 돼요.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제한 당시 대통령에 한해서만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이 조항이 누구한테만 적용이 안 돼요? 개정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개정은 할 수 있다. 첫째. 개정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개정되었다라면 누구한테는?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서는 효력이 없다. 뭐가? 개정된 조항. 이게 효력이 없다. 이 개정된 조항이 헌법이 이와 관련된 임기와 중임 허용에 대한 이 조항이 개정 헌법이 효력이 없다. 알겠죠? 효력이 없다. 어?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장기 집권에 있는 헌법 개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조항이에요.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된 것이 2차도 그렇고 6차도 그렇고 7차도 그렇고 이게 개정된 이유가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개정이 됐어요. 이 2차, 6차, 7차가. 잘 몰라도 이건 나오진 않지만 이때 대통령이 자기가 더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또는 영구 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개정해요. 그래서 이게 들어온 거야. 개정하면 뭐하냐 그렇죠. 개정하면 뭐하냐. 너한테는 영향가가 없다 그렇죠. 제한 당시 대통령한테는 영향가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막기 위한 조항이 이거예요. 그래서 개정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다 적용되는데 그 대통령에 한해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언제 들어왔냐? 8차. 요새는 이걸 물어보더라고. 8차 개정법. 8차 개정법은 80년 헌법이죠. 1980년 헌법. 1980년 헌법에 도입되었다. 어느 게? 이게. 이거에 대한 지금 얘기입니다. 128조 2항에 대한 얘기였죠. 128조 2항. 자, 헌법 70조의 5년 중임 불가 조항을 개정할 수 없다는 의미냐? 아니다.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 개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제한 당시 대통령 한해서는 개정헌법에 효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다음 대선에 문재인 대통령이 입후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중임 불가니까 두 번 할 수 없죠? 두 번 할 수 없기 때문에 입후보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죠. 누구는? 제한된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 차기 대선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8차 개정헌법에 도입되었다. 뭐가? 이 조항이 8차 개정헌법에 도입됐다. 기억하시면 합니다. 128조 2항. 129조. 자,
대통령 며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생략 불가하여야 한다. 문구. 20일이라는 단어 숫자 나오고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느냐를 물어봐요. 생략할 수 없다. 왜? 공고하여야 한다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법에서 수 있다라면 재량이니까 뭐 생략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132항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며칠 가로치고 60일. 가로치고 60일. 자, 근데 이제 공고된 날로부터죠. 봐보세요. 공고된 날로부터 20일간 공고가 이제 20일간 공고가 이루어지는데 20일상. 근데 60일은 20일이 경과한 이때부터 해가지고 60일이냐? 이때로부터 60일이냐, 그렇죠? 잘 보면은 이때로부터 60일이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죠. 그래서 틀리게 낼 때 공고기한이 만료된 때로부터 20일이 경과하죠. 공고 20일 이상 만료된 때로부터 이때로부터 계산은 60일. 공고기간 만료, 경과 만료된 날로부터 경과한 날로부터 또는 60일. 일이 아니라 무슨 날로부터요? 공고된 날로부터. 헌법장 잘 읽어보세요. 자, 131항 동그라미 쳐보세요. 공고된 날. 이 단어도 이제 장난질을 쳐요. 이 단어도 공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또는 공고기한이 만일 다음 날로부터. 하여간 뭐 이런 단어 쓰니까 60일은 그대로 쓰고 그러면 넘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조심하시고. 공고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국회에 의결해야 한다. 의결은 이제 수정 의결은 안 돼요. 가부만 결정하는 거예요. 수정 의결할 수 없고 국회에서는 통과시킬 거냐 부결시킬 거냐 가부만 결정하는 거예요. 수정 의결하면 안 되고 바꿔서 의결하면 안 돼. 두 번째는 표결 방식에서 기명 이름을 써놔요. 국회의원들이. 나는 찬성한다. 가결 찬성 뭐 김철수 이렇게 써놔. 나는 반대한다. 박철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놓아요. 기명으로 표결한다.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112조 등에 규정되어 있어요. 기명. 무기명이 아니야.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 무기명이 아니에요.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 기억하셔야 돼요. 정족수 알아서 하시고 제적 3분의 2죠. 제적 3분의 2 소수와 보호죠. 경성헌법이죠. 매우 개정하기 어렵죠. 이것 때문에 제적 3분의 2. 이번에도 개정이 자초됐던 게 이거죠. 어렵지. 제적 3분의 2.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에 국민에 붙여 동그라미. 부처. 30일도 물론 당연히 나오는데 숫자는 부처는 필수기죠. 비교할 것 자 72조. 72조 한번 봐보세요. 헌법 72조랑 비교해보세요. 헌법 72조의 마지막 문구는 뭐예요? 중요 정책을 국민에 붙일 수 있다. 대상이 뭐예요? 중요 정책. 72조는 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정책. 정책이 헌법 개정안이 아니라 그다음에 붙일 수 있다는 게 임의적이라고. 뜻에 맡겨져 있다. 대통령의 뜻에 맡겨져 있는 게 임의적 국민투표라고 하죠. 72조는. 그다음에 정족수 조항이 있어 없어요? 잘 봐보세요. 72조에. 72조에 국민투표 정족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임의적 국민투표 쪽은 중요 정책을 대상으로 하고 붙일 수 있다고 대통령 마음이야. 재량이야. 붙일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자유재량에 해당하겠죠. 붙일 수 있다. 그다음에 정족수 규정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세 가지. 자, 헌법 개정이 아니라 중요 정책을 대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재량이고 수있다다. 그다음에 정족수가 없다. 정족수 규정이 없죠. 130조를 비교해 보세요. 130조는 대상이 뭐죠? 헌법 개정안이고 부처라고 돼 있죠. 붙일 수 있고가 아니라 그래서 필요적, 필수적이라고 하죠. 필요적 국민투표라고 하죠. 130조를 필요적 국민투표. 정족수 규정이 있죠. 자, 정족수 선거권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죠. 자, 선거권 과반수가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투표한 숫자 중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가결되죠. 정족수 알아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항. 개정안 2항에 찬성 얻을 때 자, 여기도 확정 시점 많이 출제가 되죠. 개정은 확정되면 어느 때? 국민투표죠. 2항. 2항의 국민투표에 선거권 과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이 되죠. 확정되고 대통령 동그라미 즉시죠. 15일이 아니라 즉시. 15일이 아니라 즉시.
자, 우리 53조에 가보면 1항과 2항을 결합하면 53조 헌법, 여기는 며칠이죠? 53조 법률 재개정 할 때 공포는 15일이죠. 1항과 2항을 결합하면 이송된 날은 15일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15일로 내죠. 15일로 내죠.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15일 아니라 즉시죠. 15일 아니라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래서 즉시 바로. 자, 그럼 숫자를 보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60일 내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30일 내 국민투표를 붙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포는 즉시죠. 공포는 즉시죠. 20일 이상 공고해야 되죠. 자, 공고된 다음부터 60일 이내 국회의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국회의결은 30일 이내 국민투표 붙여야 되죠. 그 다음에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되죠. 확정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자, 공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X인 거예요. 공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국민투표로 확정되는 거죠. 자, 3항의 첫 번째 문구 기억해보세요. 130조 3항. 자, 2항의 찬성을 얻은 때 확정되죠. 그 다음에 공포야. 그래서 공포됨으로써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공포됨으로써 확정되는 게 아니야. 헌법 개정안은 공포됨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53조 시스템에서는 2항에서 대통령이 국회로 환부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걸랑, 그지? 예? 2항에 있죠? 여기는 거부권이 있단 말이죠.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국회의결로 확정되지 않아서 여기서는 거부권이 있죠. 거부권이 있다. 근데 여기는 거부권이 없어요? 103조는? 130조는 대통령 거부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법률안은 거부권이 있죠, 대통령이.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있죠?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없다. 거부권이 없잖아. 53조 2항은 거부권이죠? 예? 환부하의 제의를 요구할 수 있죠? 53조 2항 헌법. 그렇지만 여기는 거부권이 없죠. 130조 쪽은. 그래서 헌법 개정에는 거부권이 없다. 거부권이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공포해야 한다. 자, 128조, 130조는 지금 분석한 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국민투표 무효 확인 소송 정확하게 추가로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준비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130조. 자, 국민투표 무효 확인 소송 국민투표법에 있는데, 자, 조항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누가? 자, 투표인이 몇만 명? 10만 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 투표권자 10만 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 중앙선관위원장을 필요로 하여 며칠로부터 국민투표 20일 이내 어디에? 대법원에 국민투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국민투표 무효 확인 소송. 자, 국민투표 무효 확인 소송. 투표 무효 확인 소송. 무효 확인 소송. 기억하셔야 돼요. 확인 소송 기억할 것. 자, 누가? 투표인이 10만 이상의 찬성을 받아. 10만. 다 틀긴 했어, 이거. 숫자, 딴 숫자 넣었죠. 중앙선관위원장을 필요로 하여, 대통령을 필요로 하여, X. 응? 뭐 대통령, X. 자, 20일 이내, 30일 이내. 왜냐면 이게 선거소송은 30일이에요. 선거소송은. 대통령 선거소송이다 하면 30일 이내에 선거소송을 제기해야 돼. 근데 국민투표 소송은 30일이 아니라 20일이에요. 그래서 30일로 내, 이거를.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국민투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대부분이죠. 자, 국민투표 무효 확인 소송 누가? 투표인이 몇만 명? 10만의 찬성을 받아 누굴 필요로 하여? 중선위원장. 며칠 이내? 국민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 어디에? 대법원에. 국민투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헌법개는 국회 제적과반수 대통령 발의로 제한되고, 맞죠? 공고 절차를 거쳐, 맞죠? 국회가 의결하는 30일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틀렸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 찬성이죠. 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한 자의 과반수의 찬성이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찬성 X.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찬성 X. 뭐로 해야 맞는 거예요?
선거 과반수 찬성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죠.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죠. 틀렸고 개정이 확정되며 그거 맞죠. 대통령 즉시를 공표한다. 그것도 맞죠. 세 번째 무한개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년. 자 헌법 조항에서 나이 있잖아요. 숫자 말고 나이 연령은 오직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피선거권 40세 이것만 있다. 오로지 올리 연령.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하냐. 있다라면 나머지 연령은 다 법률에 있어요.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이 말에 나이 숫자가 아니라 숫자는 뭐 많이 있는데 연령에 한해서 말하자면은 대통령 피선거권 40세만 헌법에 규정돼 있고 나머지는 순전히 어디 규정돼 있느냐? 다 법률입니다. 다 법률입니다. 그렇죠? 자, 67조 사항을 봐보세요. 헌법 67조 사항을 보면은 이거야. 에? 이거 대통령 피선거권에 대한 조항이죠. 그렇죠? 대통령 피선거권 조항인데 국회의원 피선거권 있고 선거 연재 40세 이상이 한다. 이런 연령. 나머지는 다 법률이야. 예를 들면 선거권 연령 19세, 연령 19세, 뭐 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자체장, 국회의원 등 피선거권 연령 25세.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정년들 많아요. 대법원장, 대법관 70세, 일반법관 65세, 헌재소장, 헌재재판관 70세, 뭐 이런 정년 연령이 있죠. 그렇죠? 정년 연령 숫자들은 다 70세니 뭐 많아요. 다 어디 있다? 법률. 그럼 얘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이거 35세로 낮추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얘네들은 헌법을 개정해야 되느냐면 틀린 거예요. 얘네들은 다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다. 얘는 헌법을 개정해야 돼. 35살로 하면요. 나머지는 다 법률 개정. 나이 나오면 연령 나오면은 그냥 연령과 대비되는 게 이제 100%는 아닌데 임기는 헌법이 많아요. 임기.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 대법원장, 대법관 임기 6년, 일반법관 10년, 헌재재판관 6년 이런 임기 있죠. 임기 헌법 기간의 임기는 100%는 아닌데 상당히 헌법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임기량이 연령이랑 비교해서 많이 출제되죠. 문제 풀 때 보시고 잘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년은 자, 네 번째 재판관, 재판관 정년 70세예요. 둘 다 70, 74번 헌재법에 규정돼 있어요. 맞아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죠? 70, 70이 법률에 돼 있어. 헌재법에. 대법원장, 대법관도 70, 70이야. 일반 법관은 65세고. 이거는 법원조직법이죠. 하여간 걔네들 다 똑같아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변경이 가능하다. 정년은? 임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임기는 헌법을 개정해야 돼.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재판관, 재판소장. 임기는 헌법에. 예를 들면 자 105조 사항을 봐보세요. 헌법 105조 사항을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5조 사항. 법관의 정년은 뭐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105조 사항. 법관의 정년은 뭐로 정한다? 법률. 그러니까 정년 연령은 다 법률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만 개정하면 되지. 70, 70, 65세로 돼 있어요. 근데 임기는 어때요? 105조 1항 2항 3항. 5년 5년 10년이죠? 아니 참 저 6년이면 10년이죠? 6년 10년? 6년 10년이죠? 6년 10년. 임기는 헌법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임기는 어디 있다고 해? 헌법에. 6년 10년 이런 거 헌법에.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 쪽도 봐보세요. 112조 1항 봐보세요. 112조 1항에 가면은 재판관 임기는 몇 년? 6년. 근데 연령은 없죠. 정년. 뭐 70세니 뭐 이런 단어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왜? 나이는 뭐만 있다? 헌법에? 이 40세만 있고 나머지는 다 법률이야. 나이, 연령.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죠? 자, 연령 얘기 나왔다 그러면은 숫자는 많은 있는데 연령은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 다 법률이에요. 임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헌법에 있어요. 중요한 기관의 임기는 대체적으로 헌법에 있다. 뭐 재판관, 뭐 대법관,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감사위원들, 감사원장 4년 돼 있고, 중선위원도 마찬가지 6년으로 돼 있고, 그래서 헌법으로 돼 있어요. 주요 기관의 임기는. 근데 연령은 법률로 돼 있다. 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럼 이건 법률만 개정하면 되는 거지. 연령은 임기는 법률만 개정하면 된다면 X인 거예요. 헌법을 개정해야 돼. 그렇잖아요. 대법원장 임기를 10년을 늘리고 싶다. 뭘 해야 돼? 헌법을 개정해야지. 그죠? 헌법을 개정. 105조 1항을 개정을 해야만 대법원장 임기가 10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대법원장 임기 10년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5년 중임 불가. 헌법 70조죠. 그걸 개정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지. 임기랑 달라요. 연령이랑. 이런 헷갈리지 마시고. 기본 출제 포인트죠. 임기와 연령 비교해 두시고. 5번째, 헌법 조항 간의 동그라미. 효력상의 차이는 없다. 근데 옆에다 써면 이념적 논리적 우열관계는 있다. 이념적 논리적 우열관계랑 효력상 차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조항 내용 잘 몰라도 효력상 차이는 없다요. 근데 이념적 논리적 우열관계는 있다죠. 있다. 응? 자, 뒤에 가시면 3번 48년 헌법부터 현행 헌법 이르기까지 헌법 개정 발의권은 국회와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권한이 인정되어 오고 있다. 뭐가 틀린지 알겠죠? 응? 국회 대통령에게만 틀렸죠. 아까 국민 발안이죠. 국민 발안이 2차부터 6차 사이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 틀렸죠. 그 다음에 이건 약간 2번은 좀 어려운 내용으로 출제됐는데 헌법부터 유신헌법 이르기까지 개정하는 30 이상 공고들 하였으나 맞아요. 유신헌법 틀렸네. 유신헌법부터 달라졌어요. 30일에서 20일로 내려가요. 아까 129조에 20일 있죠? 7차 때 바뀌었다. 뭐 이런 것까지는 그렇고 7차 때 바뀌었다. 유신헌법 7차 72년 헌법이죠. 그래서 80년 헌법이 아니라 72년 헌법. 자, 72년 헌법은 자 유신헌법의 특징. 자, 기억해 보세요. 개정의 이원화라고 하죠. 유신헌법의 특징 뭐예요? 헌법 개정의 이원화. 개정의 이원화라고 하죠. 이원화. 그 대통령이 제안하면 개정안을 국민투표에서 확정이 되는 거고 국민투표로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이 제안하잖아요. 그럼 국회를 거쳐가지고 통일제 국민회의, 국회를 거쳐 통일제 국민회의,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제안했다. 그러면 국민투표로 확정되는 거고 국회의원이 제안했다. 그러면 국회를 거쳐서 통일제 국민회의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개정의 이원화라고 그래요. 몇 차죠? 7차. 유신헌법. 개정헌법. 몇 년 헌법이죠? 72년. 72년 헌법 개정의 이원화. 자, 기억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제안하면 어디로? 국민투표로. 이 크로스에서 틀리게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제를 많이 하기도 해요. 장난질을 치니까 미리 정확하게 대통령이 제안하면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이 제안하면 통일제 국민회의로 가서 확정이 됐다. 이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72년 헌법은 대통령 국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통일제 국민회의로 확정되는 방식을 취했다. 벌써 틀렸죠. 대통령 국회가 제안할 때 통일제 국민회의. 틀렸죠? 대통령이 제안할 때는 국민투표에서 확정되는 거죠. 국회의원이 제안하면 통일제 국민회의 확정되는 건 맞지만 그래서 그걸 개정의 이원화라고 그래. 개정 절차 이원화가 몇 년이? 72년 헌법, 유신헌법, 사공헌법이라고 하죠. 현행 헌법상 개정하는 국회 의결은 30일 붙여 선거권에 가면 투표와 투표자 가면 찬성. 맞죠? 4번, 1번. 헌법 개정 국회 제도과반수 대통령이 발의한다. 2번. 국회는 개정 공관한서 30일이 아니라 국회는 60일에 의결해야 되지. 의결. 국민투표가 30일이었죠? 아까 3번, 4번. 자, 5번 문제. 국회 제도과반수 국회 선거권자 50만의 발의로 제한된다. 국민 발안이죠. 국민 발안은 지금 있다 없다? 없다. 국민 발안은 2차부터 6차까지 있다가 삭제됐죠. 그래서
국민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라고 봐야겠죠. 5번에 1번. 5번에 1번 틀린 거 알겠죠? 국민 발언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4번. 개정은 헌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민이 붙여 헌법이 정한 수의 찬성을 얻은 때 헌법으로 확정되는 것이지 공포함으로써 확정되는 건 아니다. 알겠죠? 130조 3항. 그래서 2항의 찬성을 얻은 때 확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 개정안의 확정 시기는 대통령이 공포 시점이 아니라 언제? 국민투표로 찬성을 받으면 그 시점에서 확정되는 거죠. 정확하게 하겠다는 거죠. 정확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6번. 가.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아니죠?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즉시죠. 15일은 법률안 공포 시기가 기간이 15일이죠.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출석 3분의 2, 들었죠? 제적 3분의 2. 개정은 제적 3분의 2 찬성 대통령 발의에 제한된다. 아니죠? 발의는 제적 과반수죠. 제적 3분의 2는 국회 가결할 때 정족수고 발의 정족수는 제적 과반수입니다. 자, 제한된 개정안은 며칠 이상?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 틀렸죠? 그 다음에 7번. 국회는 개정이 공고된 날 60일에 의결해야 되고 맞죠? 국회 의결은 제적 3분의 2다. 그렇죠? 니은. 제한 당시 대통령한테는 효력이 없다. 128조 2항이죠. 그 다음에 30일이 아니라 20일이고. 리을 생략할 수 있다 없다. 공고는 아까 읽어봤죠. 129조. 공고하에 한다. 공고하에 한다죠. 그래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X. 생략할 수 없습니다. 생략할 수 없죠. 공고하에 한다. 이같이 이제 개정과 관련된 아까 말했던 것들은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매우 디테일해야 돼요. 매우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60점이다 그러니까 뭐 다 어설퍼. 처음부터 그냥 다 어설프면 문제를 못 맞춰요. 이게 두 개 남게 돼 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라 하면 두 개가 남게 돼 있어요. 뭐 답을 못 해. 그렇죠? 찍기 방식밖에 없어. 잘못하면 60점으로 내려가 버리죠. 60점을 맞으려면 진짜 출제가 자주 되는 포인트는 오히려 정말 디테일하게 알고 출제가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지.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도 어설퍼. 자주 출제가 안 되는 것도 어설퍼. 다 어설프면 60점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런 전략은 빨리 포기하는 게 좋다. 그렇죠? 헌법 개정은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정확히 한다.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자 봐보세요. 이를 맞출 수 있겠죠. 정년 연장 아까 했죠.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 연령은 뭐로 정해진다? 법률로. 그러니까 법률만 개정하면 되니까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죠. 자 이와 같이 2번의 임기 4번의 임기죠. 그죠? 2번의 임기, 4번의 임기죠. 임기는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헌법에 있단 말이죠. 헌법상 국가기관의 주요 임기들은 헌법에 있어요. 2번, 4번. 3번은 35세 아까 얘기했죠. 40세. 연령 중에서 헌법에 있는 것은 대통령 피선거권 40세죠.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9번. 제1차 개정은 헌법이 정하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민투표로 확정됐다. 자, 틀렸죠? 자, 국민투표. 우리나라 연역상 그냥 국민투표의 최초는 2차, 제2차 개정법이에요. 몇 년 헌법이죠? 1954년 헌법이죠. 1954년 헌법. 54년 헌법이죠. 54년 헌법이죠. 그런데 비교할 것이 뭐냐면 헌법 개정 절차의 국민투표죠. 헌법 개정 절차. 개정 절차의 국민투표는 달라. 국민투표는 또 이거는 제5차 개정법, 62년 헌법. 제5차 개정법이야. 62년 헌법, 1962년 헌법이죠. 2년 헌법이죠. 그러면 1, 2공화국 때는 상고헌법이고 1, 2공화국 때는 헌법 개정에 국민투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1번이 넌센스인 거예요. 1차 개정법이 헌법에 관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맞아 이거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됐다. 국민투표로 확정된 최초 헌법은 우리나라 5차 개정법이에요. 그래서 1, 2공화국 때는 없었어요. 재헌헌법도 재헌헌법 많이 나오죠. 재헌헌법은 국민투표로 확정됐다. 뭐 국민투표를 거쳤다. 없어. 의회만 거쳤지. 의회만 거쳤어. 의회에서 확정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다음에 2번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행정 수도법 사건에서 국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래서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국민투표로 확정되는데 이것을 신행정 수도법으로 했다라고 해서 국민투표권 침해죠. 130조에 그래서 이혼이 나왔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하다. 국민투표권. 세 번째 정족수. 자, 공고한 후 30일의 국민투표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자, 공고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부처. 그게 아니죠. 공고한 후 60일 이내 국회 의결을 거쳐야죠. 네? 그 다음에 국회 의결 때로부터 30일 이내 국민투표 부처. 순서 먼저 뭐죠?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죠. 국회 의결에 먼저 붙여야죠. 국회 의결 끝난 다음에 국민투표죠. 그래서 공고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붙이는 게 아니라 공고한 후 60일 이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에서 일단은 의결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 붙여. 하나가 생략된 거예요. 국회 절차가. 틀린 이유는 국회 절차가 하나 생략된 겁니다. 자, 이거 4번 암기하라겠어. 아까 국민투표 효력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10만인 동그라미. 동그라미 중선위원장 동그라미. 픽으로 하여 동그라미 20일 이내 동그라미 대법원 제소 동그라미. 다 출제됩니다. 네 가지 다 이제까지 기출문제 다 출제됐던 거예요. 포인트가 다 10만인 중선위원장 20일 대법원 다 따로따로 다 틀리게 출제됐어요. 장난질을 많이 쳤죠.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한다는 거죠. 우측 헌법 수호. 자, 헌법 수호 1번 저항권 재판 규모로 기능할 근거가 없다. X. 아니 저항권 정확하게 말하자면 재판기능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입장에서는 저항권에 대해서 재판 규모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배제할 근거가 없다.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규범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 규범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이 출제되죠. 가끔 이거 출제되니까 체크하시고. 배제할 근거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배제가 된다라고 보죠. 된다. 이게 대충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 김재규 이런 사건에서 김재규 씨가 전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죠. 그래서 이제 반란 내란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쪽 주장은 김재규 씨 주장은 저항권 행사다. 저항권 행사다. 만약 저항권 행사가 인정이 되면 이게 저항권 행사가 인정이 되면 위법성이 조각돼. 반란 내란죄 위법성이 조각돼. 그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단 말이죠. 풀려났겠죠. 알다시피 김재규 씨 사형당했죠. 그걸 생각해 보면 저항권을 재판 근거로서 재판 규모로 사용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저항권을 재판 규범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으로 사용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재판 규모로서 기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재판 규모로서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없다는 입장이 아니라 있다고 보죠. 배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 재판 규모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2번 헌법의 최고 규범성의 선언, 헌법 개혁의 곤란성, 권력 분립 이런 건 사전의 방적이죠. 헌법이 침해되기 전에 헌법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걸 두게 되죠. 탄핵은 헌법을 위반해야만 탄핵을 할 수 있죠. 사후적이죠. 상식 생각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위반하기 전에 사전 예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겠어요? 헌법이나 법률 위반한 다음에 탄핵했겠죠? 그래서 탄핵은 사후적이다. 위헌법률 심판 사후적. 위헌법률 심판 사후적, 탄핵 사후적. 위헌 해산 사후적. 위헌정당 해산도 마찬가지죠. 정당이 헌법 위반하기 전에 정당을 해산하면 되겠어요? 상식 생각해도. 뭐 헌법을 안 배웠다 하더라도 생각해보세요. 안 그래? 정당이 헌법을 위반한 다음에 해산해야지. 위반하기 전에 해산하고 탄핵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뭐 위반하기 전에 형사처벌하나? 말도 안 되지. 그런 거랑 비슷하죠. 탄핵이나 위헌정당, 위헌법률 심판은 사후적이다. 앞에 그 세 가지는 맞아요. 사전적이죠. 얘네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는 위헌정당 해산제도만 도입됐습니다. 위헌정 해산제도 있죠. 8조상. 연역 3차 기억하시고. 위헌정 해산 몇 차? 3차. 3차. 몇 년 헌법? 60년 헌법. 60년 헌법. 3차 때 들어왔어요. 뭐가? 위헌정 해산. 3차 때 들어왔다. 위헌정 해산. 몇 차? 3차. 3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실효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어요? 실효제도는 도입되지는 않았다. 네 번째, 국가권 행사의 불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민족 기본을 중대하고 침해하고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이때 저항권. 시민 불복종은 단순 부정이. 이만큼이 부정이야. 그럼 시민 불복종이야. 이만큼이 부정이야. 그러면 저항이다. 1940년대 나치야. 저항. 지금 현행 우리나라 시민 불복종. 우리나라도 부정의한 게 곳곳에 있겠죠. 없겠어. 부정의는 항상 존재하는 거죠. 부정의에 대해서는 뭐예요? 시민 불복종. 부정의에 대해서는 단순 부정의. 단순 부정의는 시민 불복종.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단순 부정의 정도가 아니라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고 있단 말이죠. 1940년 나치. 그러면 저항권. 저항권.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하면 부정의가 이게 약간 사소한 거지. 이건 매우 심각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폭력적인 행사가 안 돼요. 시민불복은 비폭력적이죠. 간디도 그렇고 소로도 그렇고 폭력 행사가 이건 폭력도 돼요. 국민들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저항할 때 폭력을 행사하는 거지. 말로 해서 안 돼. 1940년 히틀러한테 말로 하면 되겠어요? 뭐 암살이라도 해야지 히틀러. 그래서 폭력적 방법도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면 헌법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 이르면 뭐예요? 저항권이죠. 헌법 존재 자체를 부인할 정도 이르면 저항권이죠.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저항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일체의 법적 수단이 이미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경우, 이건 보충성 원칙이라고 하죠. 다른 수단이 없을 때만 보충성 요구. 보충성 요구는 시민 불복종은 X죠. 시민 불복종은 X. 저항권은 0.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폭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저항권은 다른 유효한 수단이 없을 때만 폭력을 행사해야겠죠. 다른 유효한 수단이 있는데 폭력을 행사하면은 법 질서가 혼란이 빠지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때만 저항권.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때만 저항권.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때만 저항권이지. 시민 불복종은 단순 부정에 대해서 우리들은 항상 불복종 자세를 가져야 된다. 불복종은 일상화돼야 돼요. 불복종은 일상화돼야 한다라고 하죠. 생활 속에서 불복종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까지 얘기하죠. 부정의한 건 항상 불복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야지 이쪽으로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걸 방치하다 보니까 부정의를 방치하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이게 자꾸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하나씩 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불복종을 통해서 제거해야 돼. 그래서 이건 다른 유효 수단이 있다 없다와 관계없이 불복종은 가능하고 저항권은 다른 수단이 없을 때만 부득이하게끔 행사할 수 있다. 사회구를 근거로 보는 견해가 있다. 뭐 그러겠죠. 그렇죠? 세 번째,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그렇죠. 폭력도 가능하다. 저항권은 뭐도 가능해? 폭력도 가능한 거예요. 저항권은 폭력도 가능하죠. 불복종은 폭력이 안 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그렇죠. 근데 앞부분은 맞아요. 3번. 자, 저항권 앞부분 기억하세요. 사회 경제적 개혁을 위해서는 적극적 목적을 해서는 안 된다. 목적이 소극적이다. 저항권은 목적이 소극적이에요. 기존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저항권은 기존의 국가에서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존에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항권을 행사하죠. 그래서 목적이 소극적이라고 하죠. 헌정사도 상당히 많아요. 다 할 수가 없다. 너무 많아서 출제되는 포인트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포기를 하죠. 보통 아마 내 생각에는 5급 수험생들은 헌정사를 대체적으로 포기한다고 봐야 돼요. 뭐 그게 맞는 전략이기도 하고. 근데 다만 너무너무 자주 나오면 몇 개는 암기하고 있으면 좋다. 그게 뭐가 문제냐면 너무너무 자주 출제되는 건데 그걸 약간만 노력하면 맞출 수 있는 건데 그것까지는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예를 들면 뭐 10가지 암기라든지 이 정도는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찍어준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2번은 국민투표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자, 1번 문제에서 1번. 자, 1번 봐봐. 알겠죠? 그냥 국민투표는 몇 차가 최초예요? 2차.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몇 차예요? 5차.
많이 엄청 출제된단 말이에요. 그냥 국민투표는 2차야.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는 5차야. 그럼 1번이 그 얘기야. 2차 개정법 때 이런 거에 대한 국민투표가 도입됐다는 거예요. 응? 그죠? 이런 것도 있었고 이게 개정의 한계 조항이기도 하죠. 이 내용은 개정의 한계는 2차부터 4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선거안에는 3차. 4.19 혁명, 4.19 혁명, 헌법의 공정성, 선거의 공정성 이런 것들. 선거의 공정성. 을리에서 나온 거예요. 4.19가 뭐 때문에 나와요?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가 나오는 거예요. 3.15 부정선거 4.19. 그래서 제3차 4.19의 제3차 개헌법이 들어오는 60년에 이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해서 중앙선관위를 헌법 기관화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국군의 중립성 현행.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현행. 80년 쿠데타 때문에 79년 12.12 쿠데타 80년 강조 학살 때문에 현행헌법은 국군의 정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새 문제가 많이 되니까 기무사도 그렇고 국군들이 자꾸 정치에 많이 개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새 기무사도 재편됐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언제 문제가 됐느냐. 계속 문제됐지만 헌법이 들어온 것은 현행 9차. 자, 4번 기억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맨날 물어봐 4번. 이런 거 기억해야지. 아무리 연역을 공부 안 해도 재헌헌법은 국회 의결만으로 제정되었다. 맞아요. 국민투표로 확정된 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5차 개헌법 때 처음 들어왔고 사실은 5차 때 처음 국민투표를 거쳤었어요. 재헌헌법에 의결기하는 국무원을 두었고 대통령이 의장이었다. 자, 재헌헌법부터 시작해서 4차, 5차부터 시작해서 현행. 지금은 국무회의가 심의기관이죠. 심의. 구속력이 없는 기관이 심의가 있는데 이때는 구속력이 있는 의결기관이었어요. 대통령을 구속하느냐의 문제죠. 대통령을 구속하는 기관이 의결기관이죠. 대통령을 구속을 못하는 지금은 심의기관이죠. 그래서 현행 국무회의 제도 88조, 89조 시스템은 국무회의 헌법 얘네들은 심의한다고 돼 있죠. 88조 1항 봐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심의한다. 심의. 89조 뭐라고 돼? 다음 사항은 심의를 동그라미 거쳐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89조. 헌법 89조 찾아보세요. 88조 89조. 88조 89조 찾아보세요. 88조 심의 1항. 88조 심의 1항. 심의. 그다음 89조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 심의는 절차가 필수인 거예요. 거쳐야 한다. 89조. 다음 사항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지 거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절차는 필수인데 구속력은 없는 거예요. 이 아래 사항에 대해서 89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거쳤는데 대통령을 구속하느냐? 심의 결과가 대통령을 구속을 못해요. 그래서 심의죠. 의결은 이게 만약에 의결기관이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런 게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여기 나온 결론이 대통령을 구속을 해요. 의결은. 그래서 의결이 언제냐? 재헌헌법부터 제4차. 의결기관이었어요. 5차부터 지금까지는 심의기관이죠. 그래서 절차는 거쳐야 되죠. 89조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거쳐야 되는데 구속력은 없게 된 거예요. 그걸 심의기관이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정당조항, 헌재소조항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제3차. 제3차 정당조항 60년법. 자, 헌재소조항, 헌법재판소도 3차. 위원장 해산도 제3차. 응? 3차. 2번. 그 다음에 3번 됐고 4번 됐고. 이건 됐습니다. 1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2번 1번. 3번. 자, 1번. 건국헌법은 재헌헌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기타 국민으로 소속되는 국무원을 의결기한 거죠. 의결기한이지. 응? 재헌헌법부터 4차 의결기한 5차부터 지금까지 심의기한. 부통령과 대통령을 국회에 선출했고 총리는 임명했다. 승인제도를 넣었다. 국회 선출이죠. 재헌헌법은. 1차 때 직선으로 바뀌어요. 52년 헌법. 1차 개정 때 이게 개정법 때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직선제. 재헌헌법은 뭐예요? 간선제. 국회 간선제. 재헌헌법은 대통령, 부통령, 국회 간선제. 1차 때 52년 헌법. 52년 헌법. 1차는 52년 헌법에서 국민 직선제로 이렇게 바뀌죠. 자, 여기 나오네 2번.
야당과 정부안을 발췌하여 절충하는 국회 양원제 규정. 그렇죠.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 직선제 기하겠죠. 언제? 1차 제초. 양원제. 그러면 양원제도 많이 물어봐요. 재헌은 양원제인데 1차부터 4차까지 단원제. 단원제인데 말 바뀌었어요? 단원제. 1차부터 4차가 양원제야. 5차부터 지금까지는 단원제다. 5차부터 현행까지 단원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헌헌법 때 단원제, 1차부터 4차까지 양원제, 5차부터 지금까지 단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상원이 있었는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 개정법에서 국민투표 절차가 있었죠. 자, 국민발안제 있었죠, 아까? 2차부터 6차 국민발안제는 헌법 개정 시 개폐할 수 없는 조항, 개정 한계 조항이라는데 2차부터 4차 개정 한계 조항, 개폐할 수 없는 조항을 명시했다. 2차부터 4차죠. 3차 개정법은 대법원 대법원 선거제, 위헌범 심판, 헌재, 헌재가 최초죠. 헌재 최초 몇 째? 3차. 헌재 최초 3차, 정당정 3차, 단원제 조항을 두었다. 단원제는 언제? 5차 들어와야 되죠. 3차 때는 뭐 1차부터 4차니까 양원제죠. 1차부터 4차 양원제죠. 1차부터 4차 양원제죠. 지금 몇 차 헌법이 3차 개헌법이니까 양원제였죠. 양원제. 나머지는 다 옳은 거죠. 네 번째, 나머지는 다 옳고 단원제 조항만 틀린 거예요. 단원제 조항만 틀리다. 4번 우측. 재헌헌법은 국회 단원제. 그렇죠. 국회 단원제, 재헌헌법 단원제죠. 단원제, 국정감사제도가 있다가 국정감사는 이때 7차 때 삭제, 현행 재규정. 감사. 국정감사. 재헌헌법 들어왔어요? 이거 많이 물어봐. 국정감사 연역이요. 7차 삭제, 현행 재규정. 삭제, 폐지. 7차 때 폐지됐어요. 그다음 현행의 다시 규정, 재규정. 국정조사는 8차 개정이 최초. 8차 개정이 최초. 국정감사 다르죠? 국정감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재헌헌법에서 들어왔다가 7차 삭제, 현행에서 다시 재규정됐다라면 국정조사는 언제? 8차. 8차 개헌 때 최초 들어와요. 8차 최초. 됐습니다. 1차 개정은 양원제, 국민불신제도, 대통령 직선제. 그렇죠. 1차 개정 특성입니다.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바뀌죠. 대통령 직선제죠. 그 다음에 불심제도. 불심제도. 탄핵은 재헌헌법. 탄핵은 재헌이고 불심은 1차예요. 탄핵, 재헌헌법. 1차 52년헌법, 불심. 2차 개정 때는 대통령 중임제한 폐지, 총리제 폐지. 동그라미. 총리제 폐지가 됐던 유일한 헌법이 제2차예요. 총리가 없었던 유일한 헌법 54년 헌법. 2차 54년 헌법. 소환제는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국민소환제는 우리나라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3차 개헌법에서 의원내각제 다 아시죠? 이거는 국회 간선제. 그렇죠. 국회 간선제. 의원내각제니까 국회 간선제죠. 헌법재판 설치. 그렇죠. 5번 재헌헌법에서 그렇죠. 됐고 2번 9차 개헌법에서 지금 자유민주기관 평화적 통일정치 수립 비용을 신설했다. 제4조. 현행헌법 4조죠. 현행헌법 4조. 4차 때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공민권 제한 처벌 강화를 규정했습니다. 제7차가 아니라 8차 때 환경권 행복주권. 8차. 환경권 행복주권. 인간의 존엄가치는 5차. 인간의 존엄가치는 5차. 행복주권은 8차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말한 거 마세요. 응? 지금 말한 것들은 아는 게 좋다. 그래도 뭐 찍어서 해야 돼 이거. 전혀 안 할 수는 없다. 나와. 내 생각에는 한 문제는 나온다 봐야 돼. 근데 이 정도의 안에서 나온다. 크게 뭐 더 깊숙하게 안 물어보니까 사시 같은 게 옛날에 정말 너무너무 복잡한 연역까지 다 물어봤어요. 7급도에서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아는 건 어렵지 않다. 그렇죠? 여기까지 아는 게 좋다. 그렇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잠깐 쉬고 계속하겠습니다.